어쨌든 이 MSCI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과 유동시가총액 이게 모두 MSCI가 정한 컷오프를 넘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시가총액 최소 4조 원 이상이 돼야 되고요. 안정적으로는 6조 원 이상이 충족돼야 됩니다. 또한 유동주식 기준 시가총액도 충분히 커야 되고요. 유동성, 거래대금 거래 활성도 이런 요건도 고려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략 한 5조 정도 넘으면요. 5조, 시가총액이 5조, MSCI 지수에 편입이 안 됐던 종목이 5조 정도의 시가총액 이상으로 가게 되면 이 MSCI 지수에 대한 편입 기대감이 붙기 시작합니다.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런 케이스였고 편입 확정 당시 예상되는 패시브 자금 유입 규모가 1조 원을 넘는 규모였어요. 우리 이제 알테오젠도 수천억 단위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거세게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부족하더라도 뭐가 메꿔준다? 이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시총 5조를 넘어서게 되면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이런 패시브 자금이 수천억이 일단 들어온다. 메이저 수급 주체들은 여기다가 물량을 넘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기대감에 더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엑시트 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총이 5조 이상으로 넘어가는 바이오 기업들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5조에서 뭐 6조, 7조, 뭐 7.5조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것보다는 급격하게 이제 튀어오를 수 있는 것들이 보다 더 이제 패시브한 자금이 더 크게 들어오겠죠. 더 크게. 그래서 이제 요 MSCI에 대한 어떤 편입까지 해서 외국인 자금들까지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테오젠을 통해서도 확인했고 얼마 전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시장에서 그런 후보군들 MSCI의 이 후보군들이 지금 현재 펩트론, 리가캠바이오, ABL 바이오 그리고 우리가 미용 쪽에서 APR 당연히 이제 뭐 파마리서치 뭐 휴스 이런 건 있는데 APR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APR 지금 4.3조인가 그렇죠? 4.3조 여기서 5조 이렇게 올라가면 MSCI 쪽 붙고요. 펩트론도 지금 4.3조예요. 네. 여기서 이제 한 5조 수준 가면 이제 MSCI 편입 이렇게 기대감들이 붙겠죠. 그리고 이제 리가캠바이오 쪽하고 ABL 바이오가 지금 시가총액이 ABL 바이오가 3조, 리가캠바이오가 3.6조예요. 그렇죠. 다가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전방위적으로 한국의 이 유망 바이오들이 이 MSCI 지수에 대한 편입 기대감이 불 수 있는 그 선상에 지금 있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어떤 본격적인 상승 어떤 트리거점 있잖아요. 예. 유동성 부족에도 개인 유동성이 부족해도
저게 지금 뭐 종목별로 수천억씩 들어온다면 이 바이오의 어떤 고점 매물들을 받아줄 총알바지, 총알바지를 영혼이 없는 외국인 자금에 상당 부분 떠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 부분. 그러니까 바이오 개인들 막 들어올 자금들 지금 막 삼성전자에 막 묶여 있어. 2차 전지에 묶여 있어. 물타기 이제 더 이상 못해. 자금도 없어. 대출 끌어올 것도 없어. 그럼 이제 세력들은 요거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섣부르게 이제 파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많이 올랐는데? 뭐 그런 것들보다는 이 큰 그림 하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오전장에 제가 이제 보니까 이 APR이 야, 이거 플러스로 돌아섰네. APR이 이제 눌림목, 5일선 눌림목의 형태. 여기서 이제 한번 음봉 크게 나오면 그런 것들이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포인트라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장기 상승 추세 속에 장기선의 지지 패턴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도 장기선이 우상향 기조 속에서 이 부분에 눌림목 패턴들, 이평선 밀집 이런 것들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질문한 거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D&D 파마텍 정해주신 가격의 40% 수익권 지금 들어간 들고 계시면 좋은 거죠. 테슬라도 뭐 개화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이죠. 자율주행. 포스코 퓨체엠하고 셀트론에 물려 있는데 어떻게 판단할지보다는요. 이제 지금 장세에서 돈 못 번다는 거죠. 올릭스는 어떻게 보고 제가 올릭스는 이게 좀 일단 그 기술 이전이 또 나올 수 있다고 하잖아요. 사실 릴리 쪽에 붙었기 때문에 다른 빅팜도 아마 관심을 기울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기술 이전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좀 예측 불가라 가지고 사실 뭐 릴리가 이제 선택했다는 건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근데 좀 모르겠어요. ST팜 좋아요. 좋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번 장세에서는 좀 아쉽지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떨어질 줄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떨어진 게 크게 떨어졌다기보다는 이제 다음 턴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저기도 분명히 어떤 특정 집단들이 들어가 있겠죠. 차트를 뭉개지 않는 게 결국 이제 다음 턴을 기다리고 있나 봐요. 종목마다 이제 때가 있다 보니까 그들도 이제 지금은 우리 때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펩토론 계약 뭐 안 될 수도 있죠. 그거를 100%라고 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펩트론이 21선 오면 셀트 비중 절반을 팔고 갈아타본다. 유한양행도 교체를 해야 될까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중요한 또 전체 생존율에 대한 발표를 이제 올해 할 텐데요. 이 기업은 이제 앞으로 실적을 가지고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적에 대한 예상이 지금 매우 우호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기대 가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기업은 승인을 받으면서 실현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막 기대되는 어떤 그 가치 자체가 상당히 그 우리가 숫자로 딱 어느 정도 좀 매겨지지 않아야지 주가적인 그 업사이드는 커지거든요. 근데 그 주가적인 업사이드가 뭐, 뭐 거대하진 않죠. 그래서 하단선이 단단한 종목이다. 그리고 실적으로 이제 평가받는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ST팜이라든지 뭐 셀트론이라든지 이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상승해 나갈 걸로 저는 보는데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뭐 이렇게 돼 있더라도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번 하반기라 봅시다. 이 구간이 25년 이제 하반기라고 봅시다. 근데 다른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종목은 요때 이제 요렇게 뭐 26년이라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럼 비만 치료 종목 이렇게 됐다가 뭐 이렇게 박살났는데 이렇게 중장기로 보고 있었던 뭐 유한양이나 뭐 ST팜이나 뭐 셀트론이나 이런 것들은 이 구간 동안은 요렇게 이제 움직이는데 비만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하는 게 맞았을까요? 이걸 뭐 유한양의 ST팜 셀트론을 들고 있는 게 맞았을까요? 나중에 됐을 때, 나중에 1년 뒤 됐을 때 이런 종목을 들고 있는 게 맞았을까요? 아니면 이런 것들을 비만으로 바꾸는 게 맞았을까요? 애매하죠. 예.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니 비만 투자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거하고 이렇게 교체를 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죠. 지금 구간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면 뭐 비만으로 가야지 안 가는 거 붙잡고 있으면 올해는 수익 내기는 어렵겠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더 녹화를 안 눌렀네. 음, 음, 음. 기술적 기술적 흐름에 대한 포인트,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선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라이브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실전 이론들을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듬성듬성 제가 이제 얘기들을 풀어 드릴 거고요. 얘기들을 풀어 드릴 거고
테크론 이게 그 조정 기회를 잘 안 줄 수 있어요. 예. 조정 기회를 잘 안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어떻게 할까요? 세력들은 어떻게 할까요? 뛰었다가 뛰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세력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세력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중요한 지지라인의 어떤 이평선들, 5일선, 21선을 깨버리면 다시 끌어올리면 돈이 엄청 많이 들고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끌어올렸다가 밀어버리는 걸 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끌어올렸다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10% 까내리지 않아도 10% 까내리지 않아도 올렸다가 까내려버리면 10% 빠진 것 같은 이제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극대화된 공포를 주게 되는 거죠. 5일선 위에서 극대화된 공포를 주는 거죠. 5일선 위에서 극대화된 공포를 주는 거죠. 그렇죠? 아니 오늘 뭐 난리 부르스 친 것 같은데 5일선 안 깼네? 특이하죠? 응, 특이하죠? 응. 이 그들의 이제 수를 읽어내야 돼요. 지금부터는요. 일단은 여기서 상 치고 여기서 급등 시작하면서 이 진입했어요. 상당히 큰 선들 진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이제 롤링 돌리면서 하는 건데요. 지금도 이격도 높이지 않으면서 조정 과정 거쳐가면서 끌어올리고 있어요. 음, 되게 무섭습니다. 지금 개인디 파마텍도 보시면 21선 여기 멀찌감치 있는데 지금 위에서 이러고 있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큐로셀을 어떻게 보시나요? 큐로셀 그 이번 주 목요일까지 비중 10%를 5일에 걸쳐서 매수한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 전략을 드리고 있죠. 임사님 항상 느끼는 그런 공감적인 부분이죠. 맞아요. 네. 그런 마음이 항상 생겨요. 예, 임수환님.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다른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음. 내가 사는데 떨어지면 늦게 살 걸. 근데 이제 그 그거는 뭐 모두가 이제 느끼는 바고요. 예, 뭐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뭐 이렇게 움직여 가니까 우리가 여기서 샀으면 후회하다가도 다시 올라오면 괜찮고 떨어지면 아이고 내가 또 비싸게 샀나 하다가 또 올라오면 또 좋고 예. 뭐 이런 어떤 감정이 계속 소용돌이 치면서 이렇게 그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요. 결국은 우리가 그 꼭 홀딩해서 가야 될 종목 포트에서 절대 팔지 않는 예, 어떤 고점이 나오기까지 그런 포인트하고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 해야 되는 종목과 하지 않고 그냥 기존의 물량만 들고 갈 종목을 이제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저는 추가 매수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추가 매수를.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종목과 아닌 종목을 구분하고 있는 그거. 예.
그러니까 참 이게 다양한 얘기 하시니까 뭐 제가 한번 볼게요 채팅창. 뭐 이게 좀 야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분이 있구나. 음. 그 제가 얘기 드리는 거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펩토론을 장 전에 못 판 걸 후회했네요. 팔고 다시 사. 좋은 방법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뭐 다른 분들이 저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예. 하여튼 뭐 많이 경험이 없으시고 많이 고민을 좀 안 해보신 것 같은데요. 뭐 저런 질문 하시는 거 보니까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좀 제가 볼 땐 좀 특징적인 건요. 그 ABL 바이오가 이제 5장에 지금 보면서 5장에 보면서 이 놀림목에 대한 형성 패턴을 지금 연속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좀 제가 볼 때는 그 괜찮은 것 같아요. 눌림목의 패턴. 그런 패턴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음, 리가캔바이오 현재 62% 수익 중인데 올해 아스코와 하반기 추가 계약 기대하면서 홀딩 중입니다. 비중을 덜어서 현재 마이너스인 알테오젠 평단을 낮추거나 펩토론 비중 증가하는 조절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아직 모멘텀이 살아있으니 리가캠 강홀딩을 할 것인가? 음, 올라가는 시점적인 부분이 그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판단을 해도 제가 볼 때는 뭐 100% 만족한다든지 100%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죠? 데니님.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종목들을 가장 최적의 구간에서 매도하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펩토론으로 이제 추가 매수했어. 근데 리가캔바이오가 지금 요 차트는 지금 보시는 차트는 ABL 바이오였거든요. ABL 바이오가 계속 빠지다가 갑자기 기술 이전 나면서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리가캔바이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고 있는 거죠. 들고 있고 최적의 어떤 매도 타이밍 구간 때 이럴 때 보는 거죠. 8907님 팬딩 가입했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그래요? 근데 그 매일마다 학습을 하고 있고 차트 심리론 들으신 분이라면 매일마다 와치리스트 종목들을 이제 뽑아내 가지고 이제 주요하게 이제 관심하는 거죠. 그 종목들을 차트 심리론적으로 분석을 계속 해가지고 적절한 타이밍들을 잡아나가는 그런 거죠. 예. 어쨌든 이 펜딩 이 주도주 시간에 이렇게 들으시는 것들은 조금 선행적으로 제가 주도주를 계속 분석해 오면서 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게. 그럼 지금은 전고체를 사는 게 되게 싸게 사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전고체 안 간다고 막 그런, 나중에 6개월, 1년 뒤에 보면 전고체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뭐 그런 것들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 다 경험했기 때문에 2차 전지 막 그 밑에 있을 때 이제 주도주로 이제 공부했던 거, 바이오도 이제 막 밑바닥에 있을 때 공부했던 거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도주 시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학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바이오 업종, 그리고 이제 전체 증시에서 좀 중요한 또 종목이 들어왔는데, 중요하다는 게 뭐 이 종목을 투자하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문온시아가 거래대금을 다 빨아가고 있습니다. 1조 3천억. 제가 볼 때는 이러면 단기적으로 시세를 끝내려는 그런 의지를 가진 수급 주체들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또 이제 리포트 리서치들을 쭉 하거든요. 리포트 리서치들을 쭉 하면서 이게 이제 리포트들, 오늘 이제 나온 리포트들을 쭉 이렇게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보거든요. 이 중에서 저도 이제 관심 있는,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리포트를 이제 열어보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요약된 거 하고 쭉 보다가 이제 우주항공 이런 쪽으로도 지금 슬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좀 중요한 건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일단 화장품 뷰티 쪽으로 그 이 올해 하반기 대한 전망 자료예요. 예. 유안타 증권의 리포트인데 일부 제가 좀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쪽에서 구조적인 어떤 전환점에 좀 진입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이제 LG 생활건강 같은 대형사 중심에서 성장 기반을 갖춘 신흥 기업들 부상, 예. 이런 기업들은 그 단기적인 실적 호조에 그치지 않고요. 체급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PR이 4.3조예요. 저는 10조 간다고 봐요. 10조 간다고 봅니다. 예. 장기적으로 그 기업이 지금 나가고 있는 방향 자체가 업사이드가 위로 이제 열려 있기 때문에 APR이 이제 올해 연매출 1조가 가시권에 들어왔죠. 실리콘2도 마찬가지예요. 이들 기업은 자체 브랜드 파워, 글로벌 D2C 유통 경쟁력, 고성장 신시장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빠른 외형 확장 시현 중. 그러니까 APR, 실리콘2 이 두 종목 모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커버링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종목이에요. 아니 막 급락하고 난리 브루스였잖아요. 그렇죠? 네. 힘들어 하셨죠. 일단은 외형 확장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외형 확장이. 그래서 이제 이번 하반기 매출 1조 클럽을 달성하는 그런 흐름으로 성장 스토리를 쓰고 있어요. 빅2 가자. 빅2 가자. APR 실리콘2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흐름이 매우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포인트도 여기 짚어내고 있는데요. 이거 되게 잘 쓰셨더라고요. 유한타증권, 화장품 섹터. 코스맥스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놀라울 정도죠. 매우 안정적인 상승의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안정적인 상승 패턴이에요. 아, 이거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하죠? 이건 안정적인 상승의 패턴이에요. 이 코스맥스 지금 흐름이 이 부분은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거 뭐 내가 이해해야 되고 이런 자시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차트 심리론 뭐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이해 좀 되실 거고요. 코스맥스, APR, 파마 리서치 이렇게 짚어내고 있는데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 리포트에서도 이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국내 ODM 기업 1위 업체로 가장 눈에 띄는 구조적 성장을 입증하며 글로벌 펀드의 투자 공통 분모로 자리해봤다. 22년 2.2%에 불과했던 액티브 펀드의 보유 비중은 25년 5월 현재 5.9%, 약 2.6배 증가. 패시브 펀드 비중 14%까지 상승. 그래서 노르웨이 국부 펀드도 9.48% 보유 비중. 장기 투자 성향을 지닌 기관들조차 코스맥스에 대해서 구조적 신뢰를 부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APR 같은 경우도 상장 직후 액티브 펀드 비중은 3.2에서 5.5%까지 급등. 특히 미국 중심의 액티브 펀드들이 APR의 브랜드형 사업 모델에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파마 리서치는 리쥬란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글로벌 확장을 펼치고 있는 뷰티 및 의료 미용 기업이라는 점에서 강한 기관의 유입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2년 0.6%에 불과했던 이 액티브 펀드 보유 비중은 25년 5월 현재 4.3%로 약 7배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관 투자들이 신뢰를 갖고 장기 편입한 구조적 전환 사례다. 지금 요 세 기업 코스맥스, APR, 파마리서치. 지금 사도 될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지금 사도 되죠. 이게 지금 뭐 장기 수급이 지금 신뢰 바탕으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패턴을 지금 성장 스토리 수급까지 동시에 붙는 아주 탄탄한 종목이죠. 하지만 자금 이탈은 아머르 퍼시픽, LG 생활건강 대형주의 시대가 정말 된 거죠. 그래서 요 리포트 좀 의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 좋겠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도 제가 체크를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오전장 제가 체크할 종목은 ABL 바이오 제가 아까 체크 드렸죠. ABL 바이오가 오전에 제 눈에는 가장 크게 들어왔거든요. 아, 눌림목의 전형적인 패턴을 지금 만들고 있네 라는 부분이고요. 이수 스페셜티처럼 펩트론 물릴까봐 매수 못하겠어요. 너무 그런 다른 종목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팬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서 결정했던 그 판단의 시점이나 그 판단의 어떤 뭐 근거라든지 그 과정하고 그리고 이제 종목의 특징하고 또 펩트론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왜 그
같은 어떤 감정의 수준을 뭐 그게 이제 독립적인 사건이잖아요. 독립적인 사건. 연결돼 있거나 뭐 상관도를 가지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독립적인 사건이니까 독립적으로 떼서 이제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 신박사 오랜팬님, 아주 오래전 코로나 당시 셀트론 100만원 간다 주주들 당시 축제 분위기였는데 그 상황에 신박사님께서 셀캣 최고의 분위기 상태에서 긴급 매도 부분을 말씀 주셔서 신박사님 그때 완전 마녀사당. 그렇죠. 예. 그 시달릴 정도로 기억합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을 보고 그런 최고의 분위기, 주주들 최고의 호재 질비한 상황에 그런 말씀하셨는지 지나고 보니 대단하시고 용기 있다 생각합니다. 당시 상황 그런 판단 꼭꼭 답변 부탁드려요. 그거 제가 그 차트심 이론 강의에서도 이제 풀었는데요. 그 부분 셀트리온 어이구 3시 반이 다 됐는데 요거 제가 내일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그거를 조금 그 셀트론 매도 이유하고 2차 전지 23년 여름 요 같이 연결해서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뭐 결국 이제 제가 바이오를 또 매도 의견 드리는 그 논리도 똑같을 거거든요. 예. 아마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삼성 SDI 유증 참여 당연한 거죠. 예. 주주들에게 주는 선물을 마다할 필요가 있나요? 김승현님, 5만 원쯤에 손절을 하셨다고요? JH님, 주식을 시작한 지 채 10년도 안 되었지만 매수보다 매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5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도 타점도 실전 가이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온전히 한 사이클을 경험해보고 싶네요. 맞아요. 예. 매도 못하면 시간 낭비, 건강 나빠져. 예. 김혜영님 휴젤. 제가 오후에 휴젤을 좀 IR 자료하고 리포트 체크드리려 했는데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요. 지금 제가 체크해놨으니까 내일 제가 해드릴게요. 내일 제가 큐로셀하고 휴젤 이제 제가 매수 추천 드린 종목들 있잖아요. 그거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예. 왜 제가 이렇게 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 $200,000일 때 아직 바이오를 매수 못했으면 셀트 사라고? 무슨 말이지? 모르겠네. 하여튼 예, 강의를 듣고 멤버십 해보면 신박사님 말씀을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 봅니다. 실행력이 레벨업 됩니다. 팬님 그때 셀트 40만원 찍고 하락에 간접적으로 매도오죠. 하여튼 뭐 과거에 뭐 그런 것들 뭐 제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뭐 사실 그런 거 제가 뭐 회피하거나 제가 뭐 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지 않고요. 네, 뭐 저도 뭐 완벽한 신도 아니고 그리고 과거에 제가 좀 오판했던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지점에서는 제가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승률이 높고 저는 그 구간에서는
굉장히 그 어떤 퍼포먼스를 끌어올립니다. 배팅의 퍼포먼스를.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는 그 계좌 수익률을 확 끌어올리는 그런 그 방법론들을 갖고 있거든요. 정밀 타격 지점들을.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올해 하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저도 이제 뭐 구간마다 보면 뭐 오판한 것들 많은데 뭐 그거 뭐 저도 뭐 기계도 아니고 다 맞출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지금이 매우 중요한 어떤 시점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높은 기회를 잡으실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반기에 열리는 바이오 장세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그랬는데요, 뭐 이런 그런 거 별로 좀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지금 이 앞으로에 대해서만 지금 모든 에너지를 쓰고 모든 얘기를 해나가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풀어나가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적으로 생각을 그런 걸로 지금 계속 고민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 걸 되게 싫어해요.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주제, 어떤 서브젝트를 가지고서 막 얘기를 걸거나 그 다른 일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기에 최적의 어떤 전략들을 나올 수가 있고 그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그 얘기들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구간이다. 최대 수익을 끌어올리는 구간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후에 제가 이제 MSCI 말씀을 드렸죠. 예,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왜냐면 메이저 외국인들이 돈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수천억을. 예, 그러면 당연히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주식들이. 그거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망바이오들 쭉쭉쭉쭉 이제 5조 이상 시총 넘어가면 그냥 기계적으로 들어오면서 쭉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못다한 얘기 아까 휴젤하고 큐로셀 좀 자세한 얘기하고요. 또 셀트론과 2차전지 고점에서 매도한 그 논리 그 부분들하고 내일도 또 스윙 투자 개념 제가 저번에 무료 특강 때 얘기 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APR 종목으로 이제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주식 얘기하다 보면 이게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저도 APR로 APR로 얘기를 드렸잖아요. 참 예시를 들었는데 상한가를 갔네. 헬스케어 주도 업종, 헬스케어가 이제 주도 업종이었고 뷰티의 펀더멘털이 A급이었고 바닥 확인의 법칙이 완성이 됐고 정배열 우상향의 추세가 되고 있고 중기 이평선이 상향 전환되고 있고 저점 높이는 패턴과 중기 이평선 조정을 거친 부분을 볼 수 있고 증시 조정 시 매수 타이밍 구간을 볼 수 있었다. 그렇죠? 예. 요때 적기다. 요거.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찾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었죠. 예. 어쨌든 이렇게 보시고요. 내일 요 스윙 투자에 대한 개념도 다시 복습을 좀 해드리는 차원으로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정희님 감사합니다. 이동아님 오늘까지 셀트 비중 높은 거 싹 다 정리해서 다 분산으로 갈아탔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팬님 아마 대부분 셀트가 비중 대부분 많을 거예요. 주주 스터디 모임도 많이 했었고 이제 와서 손절하고 B만 사야 된다. 이걸 실행 옮기는 회원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을 해야 돼요. 팬님. 하반기에 축배를 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셀트리온은 나중에 다시 또 매수를 하면 됩니다. 장기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다시 또 매수를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제가 이제 과거 뭐 이랬고 저랬고 이거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예. 지금부터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예. 이 방향을 가지고서 최대한의 극점에 매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극점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쳤네요. 3시 30분입니다. 내일 못다한 얘기들 드리고요. 예, 녹화된 거 요 내용들은 일단 카톡방에 공유를 차후에 이제 드릴 테니까 늦게 오신 분들 다시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재밌네요. 예, 활기차고 재밌습니다. 주식 얘기하다 보면 이거 끝이 없어서 나중에 우리 이 비만으로 수익 실현 많이 하고 1박 2일 어디 합숙 가가지고 주식 얘기 밤새도록 할까요? 비만 다음에 넥스트를 위한 어떤 재밌을 것 같은데요. 뭐 돈 벌면 뭐 다 되죠. 예, 수익 내면 뭐 어디 제가 쏘면 되죠. 예, 그렇죠? 예. 제가 쏠 수 있도록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